네, 오늘은 박지우 중앙당 대변인을 모시고 추진기담을 시작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근황은 어떠세요? 지난 총선 이후에 그 한국골재협회라고 있어요. 골재협회 거기 법무지원실장 이제 직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취업을 한 거죠. 거기서 일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게 민간협회이기 때문에 정치 활동을 좀 자유롭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가 그 전현희 국회의원 추천으로 이제 부대변인 직을 또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당 생활과 직장 생활 이제 병행하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충주 지역위원장 할 때 자기 돈 내면서 고생하셨는데 그렇죠? 현재 지역위원장도 계시지만 상당히 이제 얽매이게 되죠. 아침부터 전 잠자기 전까지 늘 고민하고 뭐 신경 썼던 걸로 이제 기억을 하거든요. 아무튼 그랬습니다. 예. 아니 얼굴이 좋아졌다니까. 우리가 지역위원장 그만두고 나니까 얼굴이 붓다 그랬어. 그래요? 왜냐면 신경이 그만큼 쓰인다는 거야. 젊어지신 거. 우리 유튜브 촬영 있다 그래서 이발을 하고 왔죠, 이발을. 박 위원장께서는 주량은 어떻게 돼요? 저는 사실 술을 좀 많이 마시고 싶은데 이게 젊었을 때부터 해봐도 체질적으로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얼굴이 금방 빨개지고 또 이제 급하게 마시면은 이제 속이 막 울렁울렁 거리고. 그래서 아마 술자리 했는데 금방 빨개지죠. 네, 제가 저기 술 좋아했으면 우리 용우 친구나 우리 선배님들 이렇게 다 자주 만났을 텐데. 근데 한 달 일화가 있는데 일화를 이제 소개하자면 왜 이제 20살, 21살 때 이렇게 막 친구들하고 많이 막 어울리잖아요. 근데 그때 명동만두가 있었어. 명동만두. 명동만두가 있었는데 생일이라고 이제 그때는 친구들이 많이 몰려다니잖아요. 그 한창 그럴 때니까. 그래서 후배들까지 해가지고 한 30명 정도가 모인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근데 그때 명동만두에 우동 그릇 있죠. 우동 사발이라고 표현하죠. 우동 그릇. 소주를 그거를 두 그릇. 그래가지고 그런 다음에 이제 저기 왜 그 명동만두에서 나와도 앞에 왜 광장이라는 왜 나이트클럽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당시에. 우리 지하. 아니 우리가 젊었을 때 놀던 데가 그 한일극장, 아카데미극장, 국민은행 근데 광장이라는 데를 데려가가지고 이거 한가래 이거를 하는데 그래도 확 났거든요. 근데 감각이 없는 거야. 술이 이렇게 돼가지고. 큰일 날 뻔했죠. 근데 전 죽는 줄 알았어요 그때. 그래서 이제 집에까지 이제 저기 친구가 하나 데려다 줬는데 밤새 큰일 나는 지랄하는 거야. 별로 먹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소주만 두 그릇 마신 거예요. 그래도 분위기는 잘 맞추는 것 같아요. 그랬는데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코피가 쫙 나는 거 코피가. 근데 오히려 코피 난 게 다행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살았을지도 몰라요. 주말에 보니까 상생 프로. 네. 이렇게 좀 야외 또 바베큐 파티? 장모님들 모시고 장원들 모시고 재밌게 잘 하셨던 소식입니다. 일단 충주 상생 포럼이죠. 저기 작년 6월에 이제 첫 발을 디뎠고 그게 이제 저를 지지했던 분들, 그 다음에 또 지인분들, 뭐 선후배 이런 분들이 주로 계시는데 지금은 100명이 훨씬 넘어갔어요. 제적 인원은. 정혜원 특별위원 해가지고 넘어갔는데 어제 이제 10일에 다음 달이 이제 1주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11회를 맞이했는데 이제 취지가 그거예요. 일단 우리가 같이 으쌰으쌰 했던 분들이 좀 모여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선출직에 나갔다가 이제 실패를 했지만 좀 길게 보고 정치라는 게 그렇잖아요. 내가 꼭 당선이 돼서 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치 행위 이게 어떻게 보면 일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 꼭 정치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정치권에 항상 관심을 갖고 저는 이제 정치인이지만 그 정치 행위를 늘 해야 된다. 거기에 이제 모여야지 우리가 힘이 되니까 모인 거고 그 안에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저희가 시작한 게 애초에 취지가 정화활동, 그다음에 봉사활동, 그다음에 한참 시국이 안 좋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집회도 주선하고 전에 그 작년 10월 그 집회인가 그걸 좀 상생포럼이 좀 주도적으로 해가지고
충주에서 좀 대규모로 개최한 적도 있잖아요. 그럼 이제 그런 저명 인사 모셔다가 좀 강연도 듣고 상당히 다양하게 뭐 진료원 가서 또 봉사한 거, 그 다양하게 이런 활동을 했고 상생이라는 걸 이제 제가 졌는데 물론 상해에서 했지만 너무 좋더라고요. 누구 하나만 잘 되는 게 아니고 다 잘 되자는 거잖아요. 좋은 말이죠. 그리고 어떤 뭐 사람도 그렇지만 지역적으로 봐도 청주만 잘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 충주도 잘 돼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취지. 그런 취지에서 상생 포럼이 진행됐고 어제 모처럼 이제 그 윤석열 그 내란 수계가 탄핵이 되고 모처럼 좀 힐링을 하자. 우리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그래서 그런 자리를 마련했던 겁니다. 우리 저 이명자 대의원님 같은 경우도 원래 상생 포럼의 특별회원으로 이제 살짝 모셨었죠. 그냥 워낙 바쁘셔서. 누나야 뭐 저기 충주 민주당에서 바빠서 그래. 바빠서. 제일 마당발이니까. 바빠서. 지역위원장은 정치한 지 충주에서 몇 년 됐어? 좀 정치를 해봐야겠다. 어떻게 보면 도발을 한 거죠, 도발. 2019년 12월에 도발을 한 거죠, 상당히. 네. 19년 겨울에 내려와. 그때 충주에 내려와서. 그때 이제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우리 대의원님을 제일 먼저 뵀죠. 그때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한 건데. 기여들을 해보고 떨어져 보고 쓴맛 단맛 지금 봐가고 있는데. 쓴맛을 많이 봤죠. 정치권에 나와서는 정말 저는 막 어때요? 이런 적이 있어요. 이거 한마디만 하고 이제 제 지역 현장 하면서 막 너무 힘들 때 잠자기 전에 지옥이 따로 있나? 지옥이 따로 있나? 힘들었어, 그때. 그 정도로 힘들었던 것 같아요. 뭐가 이렇게 힘들었어? 스트레스도 그렇고 왜냐하면 모든 정치 토양이 이제 제가 계기가 이제 그 당시에 처음 출마한 게 총선에 나왔지만 뭐 되리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그러나 된다는 생각으로 또 도전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랬는데 그 당시에 뭐가 이렇게 좀 꼬여서 못 나갔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정치적으로 재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이제 이게 서울에서 주로 활동을 했으니까 어떤 당대표의 당선에 또 기여도 해야 되고 대통령 후보 우리 경선에도 기여해야 돼가지고 제가 소신껏 해서 송영길 당대표 거기 충청권 상황실장을 했어요 제가. 그래서 거기 인연이 돼가지고요. 그래서 당대표가 가까스로 됐네. 그래서 그분하고 또 인연이 되면서 잘 진행됐고 그리고 나서 이제 대선이 이제 경선이 한참 동안 진행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 이재명 후보죠. 그때 후보의 민주평화광장이라는 거를 충주 사람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마. 그렇게 22년도. 그렇게 구성을 해서 청주까지 우리가 가가지고 발대식도 하고 충주에 또 상임 대표도 맡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다행히 비주류가 저도 비주류였지만 이재명 대표도 비주류가 후보가 됐잖아요. 또 압도적으로 충북 같은 경우는. 그래서 당내에 제가 정치 소신껏 누구 눈치 안 보고 했는데 이건 성공을 했다. 그랬는데 그 이유가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그 이후에 정말 대선에 우리가 질지 몰랐는데 그렇게 0.79인가? 그 정도 표를 졌잖아요. 그리고 나서 송 대표가 또 저렇게 좀 꼬여버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크게 제가 큰 꿈을 안고 이분들하고 동지가 돼서 저도 같이 좀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다 이렇게 무산이 돼버렸던 거죠 그 당시에. 네, 그런 시절이 있었고 그래도 이제 포기 않고 이제 우리가 지역 현장을 도전을 해서 지역 현장을 제가 직무대행까지 했잖아요 그 당시에. 그래서 한 2년 정도 했죠. 직무대행은 2년 하시고 나간 다음에 직무대행을 한 3개월 했죠. 3개월 하고 정식 지역 현장을 7월부터 그 해 7월부터 이제 총선 출마 선언 전까지 했죠. 네. 2년 해보니까 민심 내 지지도 그런 거 어떻게 느꼈어요? 그러니까 그게 있어요. 이제 저도 막연하게 제가 이제 서울에 있으면서 제가 이제 대원고등학교 졸업했잖아요. 그 19회 총동문체육대회를 서울에 있으면서 추진 현장을 했거든요. 근데 나름 저는 초등학교 모임, 뭐 중학교 모임, 고등학교 모임, 이제 대학교 분들
뭐 군대도 여기 가까운데 19비 나왔으니까 많이 만났다고 생각하는데 저만의 착각인 거지. 시민들은 몰라. 막상 내려왔는데 시민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많이 만나는 사람 몇백 명 아는 사람 뭐 이렇게 뭐 크게는 1000명 정도만 알고 내려온 셈이 된 거예요. 근데 막상 이제 그렇게 와가지고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도움이 됐던 거는 이제 지역 현장 할 때 도움이 많이 됐거든요. 현수막도 걸지, 그다음에 공식 행사도 가지. 이제 그런 시간들을 보냈는데 상당히 힘들었죠. 왜냐하면 인지도가 그렇게 해도 금방 회복이 안 되고, 회복이 아니고 확산이 안 되고, 그다음에 그 아시다시피 여기 시장 국회의원이 10여 년 동안 다 국민의힘이고 대다수 활동하는 분들이 그쪽 성향인 분들이 많기 때문에 좀 이렇게 그 가면은 푸대접도 받고, 그래서 제가 기분 나쁜 거 표시도 하고, 제가 한 예를 들면 자유총 연맹인가 행사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다 소개를 하는데 저 마이크까지 달라 소리는 아니야. 소개조차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민주당 의원들 시원분들 계시는데 딱 일어났지. 자, 의원님 갑니다. 그리고 딱 이제 여기 몇백 명 깔려 있고 그런데 제가 그냥 와버리고 이제 욕도 얻어먹겠죠. 근데 저는 그거 당연한 요구라고 생각하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들이 해야 될 걸 안 했기 때문에 그거는 항의 표시로 그렇게 한 거고. 현장을 지역 현장 가장 많이 다니고 많이 찾아다니는 사람이 지역 현장.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한 2년 하는 동안 그 면단이 한 두세 번? 이제 한 번 가면은 저 사람이 누구지? 이제 두 번 가면 또 왔네? 세 번 가면 저 열심히 한다. 뭐 이렇게 이제 되는더라고요. 정치한다고는 돈은 못 벌어다 주고 그러면 집에서 찬밥 대접 받지 않나? 네? 이혼 안 당하는 게 다행 아니에요? 이혼 안 당하는 게 다행이죠. 다행이지. 돈을 못 벌면 그 집에서는 좋아할 이유가 없죠. 좋아할 여자가 누가 있어? 내가 볼 때는 그 아내가 천사 같아. 굉장히 착해. 네, 천사 같아. 너무 착해. 사리가 나오지 않을까? 사리가 나오지 않을까? 사실 뭐라 그래요? 나 정치 한번 해볼게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 그냥 저기 직업보좌관으로 나한테 있는다 그러지 않았어? 근데 왜 지금 와가지고 갑자기 정치한다 그래? 이제 이런 반응이었죠. 어떻게 보면 사기당한 느낌이겠죠. 격려는 해줄 거 아니야. 가장 기억에 남는 아내의 격려 한마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그 대부분의 이제 가정주부들이 현실적이잖아요. 현실적이라서 월급 따박따박 받아가지고 그때 이제 생활비 나가고 이제 그런 거를 좋아하는데, 사실 저희 그 와이프는 정치하는 걸 싫어했죠. 근데 이제 제가 그래도 경제 생활을 나름대로 하면서 한 달에 최소 비용으로 200만 원은 하겠다. 근데 그걸 몇 개월 했어요. 몇 개월 하다가 이제 안 된 거야. 이제 뭐 버는 건 없지, 나가는 건 많지.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되게 미안했는데, 이제 와이프는 그런 거였어요. 이제 처음에 제가 2번을 예비 후보를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가 처음이니까 적극적으로 도와줄게 해서 도와줬는데, 두 번째는 그거예요. 방해는 안 할게, 열심히 해봐, 이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때 공천을 받았으면 아마 좀 더 열심히 해줬을 텐데, 이제 이런 생각은 들죠. 지난 총선 이후에 자기 자신을 좀 단단하게 만들어 간다는 굉장히 사람을 이제 편하게 대해주죠. 윤석열 대통령이 3년 만에 어떻게 보면 아웃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지역 현장 하는 동안 내내 우리는 촛불도 하고 시위도 하고 뭐 규탄도 했지만 그만둬라 뭐 이런 거 했지만, 그 선거는 1년 전부터 우리가 알았죠. 1년 전에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권 심판 선거다. 거기 맞춰서 저희도 움직였었죠. 그래서 그 쭉 과거를 돌아보면 그런 시절을 돌아보면,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1년 전에 당에서 비공개 여론조사 한 1000명 한 게 제가 그때 이종배 의원을 이겼다니까요. 근소한 차이로. 그러면은
지난번에 한번 유튜브 출연 때도 얘기했잖아요. 다 끝났으니까 이게 뭐 비공개라도 다 끝났으니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잘 준비해가지고 공천 받고 요 분위기로 가면 충주가 크게는 못 이기잖아요, 민주당이. 그럼 한 3%? 2% 3%로 간신히 이길 수 있겠다. 이제 그런 계획을 갖고 갔었죠. 그래서 이제 하고 싶은 게 한 100이 있었으면 그래도 한 5, 60%밖에 못했어요. 그건 뭐 여러 여건이 안 따라주는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또 다 간운도 있어야 되죠, 당연히. 아유, 그럼요, 간운 있어야 되죠. 아이들은 어떻게 돼요? 가족은? 네, 저는 아들 하나 있어요, 아들. 아들 하나 있고 제가 뭐 결혼을 좀 늦게 한 편이고 이제 고1. 고1이에요. 금방이죠. 본인은 몇 점 남편, 몇 점 아빠? 10점 만점. 그거를 본인한테 이렇게 평가하라 그러시니 저는 저기 이렇게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아직 이렇게 가족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왜 보통 60% 우리가 왜 절대 평가라 그러나? 60점 이하면은 다시 시험 봐야 되잖아요. 61점? 61점? 그 정도로 간신히 유지하고 있다. 61점 아빠, 엄마? 아빠하고 남편 아닐까. 대학교 후배죠. 후배. 그래요? 이제 후배로 지내다가 결혼을 하게 된 계기. 캠퍼스 커플은 아니에요. 그건 아니었고 졸업하고 이제. 졸업하고 제가 사정을 했죠. 탄핵 때 지난번에 그래도 지역에서 민주당 내부의 단체들 많이 모아서 하는데 중심 역할을 했잖아요. 그때 좀 어떤 느낌을 받았어요? 전체적으로 그렇잖아요. 이제 뭐 지역위원회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충주가 막 단체들이 보수적인 단체들이 많이 활동을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알고 보면 진보적인 단체들이 꽤 많은데 그리고 지금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이제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하게 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시국회의라고 우리가 그때 7개, 8개 단체가 모였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그거 잘 끝났고 근데 이제 거기 진보당에 김종현 그 지역위원장이 또 제안을 해 오더라고요. 이거 그 단체도 좋지만 시국회의도 좋지만 정의당, 진보당, 또 조국혁신당 다 연합을 하자. 그래서 저기 흔쾌히 막 좋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주말에 내려올 수 있으니까 주말에 집회를 하기 원했는데 사람들이 평일날 하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회는 자주 못 가지만 홍보하는 거나 뭐 이렇게 서포트하는 거 이거를 계속 했었죠. 김종현 위원장하고. 예전 지역위원장 할 때하고 분위기가 좀 어땠어요? 이게 누가 지역위원장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지 않고 각자가 지금 얼마나 당원들이 똑똑하고 현명해요. 내가 나가야겠다. 그럼 알아서 나오는 분위기가 된 거죠, 이제. 정말 못 참았잖아요. 그 정도로 심각했고. 그래서 뭐 누가 지역위원장을 해도 당원들은 그 지역위원장을 보고 움직이는 게 아니고 이번에 나가야 될 시기다. 집회. 우리가 강하게 해야겠다 그러면 스스로 움직여. 다만 판을 깔아주는 거는 이제 지역위원회에서 해줘야겠죠. 그런 역할을 뭐 나름 한 것 같은데요, 잘. 그때 충주민주당은 어떤 조직 결집을 하고 이런 게 좀 경험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난 대선을 돌아보면 사실 충주의 사이잖아요, 충주 사이. 산청면, 송강리, 윗강리, 아랫강리 뭐 이런 표현도 하고 그러는데 그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표가 너무 안 나왔어요, 지난 대선에. 특히 산청면의 표를 봤는데도 너무 안 나온 거야. 그래서 그때 제가 그 김혜경 여사 쪽에 김혜경 여사하고 직접 통하기는 좀 불편하고 그러니까 수행하는 분하고 해서 오셔야 된다. 환기를 시켜줘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지난 대선에. 근데 그러다가 또 어떤 계기가 생겨가지고 오실 날에다가 못 오셨는데 그 충주의 사이라는 거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돼요. 근데 이번에도 이제 다 뭐 공표된 거니까 정우로 국회의원이
김혜경 여사 비서실장이에요. 캠프에. 그다음에 우리 충주 출신의 그 누구지? 충주 출신 국회의원 된 비례대표. 아니 비례대표. 백승아. 백승아 의원이 수행실장인가? 아무튼 두 포지션 지금 정확히 그 두 분이 저 사모님 쪽을 하고 있는데 제가 정우로 의원이 당직자 출신이라 잘 알거든요. 둘이 좀 얘기 좀 나눴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모님이 여기를 한 개를 좀 시켜줘야 된다. 막 받아 적더라고. 아직 이제 실천을 안 하고 있는데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그리고 지난 대선에 우리가 8.7%인가 뭐 이 정도 차이로 졌잖아요. 이재명 그 후보 아니 충주 차이가 많이 났어요. 그러니까 그 이재명의 그 능력이나 그 똑똑함 이런 게 전혀 안 먹힌 거야. 대통령 후보가 면 단위 가가지고 연설하고 면 단위 가가지고 노래하고 선거 운동을 한 거는 진짜 그거 없었거든. 이례적인 그때 이제 거기 그 산척에 가서 연설도 하고 왜 울고 눕는 박달재 이것도 불렀잖아요. 그때 사실 원주 일정이 되게 바빴는데 산척에 할애를 많이 한 거야.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표를 좀 주셨어야지.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가 지금은 충청의 사회라고 후보가 당당하게 주장을 하는데 그 뿌리는 충주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좀 이렇게 우리 당원들이나 이재명을 지지하는 분들이 많이 구전으로 좀 얘기를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적극적으로 충주 시민들한테 진짜 사이다, 충주 사이라는 걸 좀 홍보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제가 그때 저기 청주의 경선 현장 가면서 버스를 탔어요. 우리 민주당 사람들하고 가서 이 얘기를 했어요. 이제 다른 사람들은 안 했는데 자 이번 대선에서 우리가 5% 이상 좀 압도적으로 이겨줘야 다음 지방선거가 있다. 그거 못하면 다음 지방선거도 희망이 없다. 저는 이렇게 단정을 졌어요. 그날 가가지고. 그래서 이게 이제 후보가 결정이 되면 내가 민주당의 후보가 돼서 정말 떼어줘야 된다. 그렇게 안 하면은 다음 지방선거가 대선은 이겼지만 충주는 알잖아요. 어떤 분위기인지. 그래서 뭐를 얘기를 했냐면, 우리 저 대표님이나 이정희 작가님 말씀하시는 뭐 지역 현장 출신들 이런 분들이 좀 메이저로 선대위를 꾸려서 그거를 제가 거기 지역에 있는 사무장 있는데 제안을 했죠. 각자가 뭐 지방선거 출마할 사람이든 뭐 전 지역 현장을 했든 그렇게 메이저 선대위를 꾸려서 정말 절실하게 하자. 이게 지금 맥은 이거예요. 선대위를 너는 마음에 안 들어서 배제하지 말고 너는 나의 경쟁자라 그래서 배제하지 말고 이건 대선은 충주에서 무조건 이기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 건 그 다음에 얘기하자 이거야. 그 다음에 네가 어떻고 내가 어떻고 그 다음에 얘기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대선을 무조건 이겨야 되면 메이저 선대위를 꾸려야 된다. 그래야지 승산이 있다. 저는 이렇게 봐요. 맞아요.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그게 자기 욕심 내면 자기 욕심 내면 대선도 표 안 나와. 표 안 나오면 지역에서 내년에 지원 안 해주죠. 어차피 내년에 선거 후보자들은 여하튼 크게 봐야 된다고. 크게 봐야 돼요. 더군다나 우리 지역의 우리 지금 현재 지역 현장이나 그 사무국장이나 사무국이 좀 명심해야 될 게 이런 메이저 그 선대위를 꾸려서 각자가 좀 뛰게 만들어주면 그 공은 최종적으로 지역 현장한테 가요. 근데 그거를 자칫 잘못해가지고 뭐 경쟁자라 해가지고 배제하고 뭐 누구 마음에 안 들고 배제하면 그게 성적이 안 좋으면 본인한테 또 가는 거거든. 왜냐면 그거는 상임 선대 현장을 지역 현장이 맡기 때문에. 그래서 지역위원회에서 요거는 좀 명심해서 안 한다 그러면 상고 초려를 해서라도 저기 선대위를 꾸려야죠. 근데 그거 못하면 선거 하나 많아야 또. 그 친구 많이 변했어?
사실 이게 중요한 포인트거든. 이게 이제 민심이 흐름이 되는 건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사실은 그런 평가가 조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대범하게 그렇게 열심히 노력한다든지. 야, 충주에 잠깐 떠 있으니까 그런 평가가 나오네. 있을 때는 평가가 안 나오더니. 저는 사실 왜 서울 생활을 오래 했잖아요, 제가. 오래 하면서 이 패턴이 뭐 이번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저기 계속 직장 생활 하면서도 뭐 부모님 뵈러도 내려오고 동문체육대회도 오고 뭐 모임 때문에도 오고 이제 그러는데 이제 늘 우리가 아쉬운 게 그거잖아요. 좀 기분 나빠할 수도 있는데 충주만 너무 오래 있다 보니까 뭐가 변화에 대해서 갈망이 좀 없고 그러니까 그게 아쉽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시청 공무원들이요. 외국을 자주 나가야 돼. 출장도 자주 가야 돼요. 그럼 배우고 오거든요. 그러면 여기 계속 발전되는 게 보인다니까요. 괜히 뭐 출장 가고 외국 나가는 게 돈을 버리는 게 아니에요. 교육을 하고 오거든. 보은에 대추가 그렇게 유명해진 계기가 대추 뭐 어디나 다 나오잖아요. 그죠? 물론 품종 개량한 것도 있겠지. 그 군수가 서울에 그 관광객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3만 원이 하루 왔다 가면 군 예산으로 지원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3만 원을 지불해야 되잖아. 군 예산으로 15,000원 지불하고. 그렇게 사람들이 유치를 하는 거예요. 투자지, 투자. 그걸 벌써 저는 10년 전부터 알았거든요. 다른 시는 다 하고 있다는 거를. 그게 뭐야? 그거는 뭐 가지 않아도 배울 수 있지만 그렇게 새로운 것들을 자꾸 익혀서 이 지역에 반영을 시켜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가서 배워야 되고 자꾸 나갔다 와야 된다 그 얘기예요, 저는. 지난번에 김경옥 차관하고 유 시장님 취준 인가하는 거 한번 유튜브. 네네, 다 봤죠. 예. 뭔가 어려운 질문인데. 이제 뭐, 첫 번째 이제 조만간에 나한테 다가오겠구나. 예측해봤어. 칭찬해줘. 근데 이제 그거예요. 이제 저도 지금 뭐를 막 공부해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알고 있는 대로, 느끼는 대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저희들뿐만이 아니고 당원분들, 일반 시민도 좀 같이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이렇게 자유롭게 대화하듯이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게 장점 같아요. 이거 밥풀도 살짝 묻혀가면서 이렇게. 우리 그때 술 많이 먹었어. 많이 먹고서 하다 보니까 속에 있는 얘기도 솔직히 막 나오고 이랬. 전직 의원, 자문 이런 분들 만나보면 이런 얘기 나와요. 내년 지방선거 충주 얘기 나오는데 소위 말해 충주에 민주당이 빅텐트를 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려는 사람은 다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야 돼요. 다 나와서 그 대신 공정하게 룰을 맞추고 바뀐다는 거.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이 전초전이 대선이다. 대선에 다 총출동 하는 거예요. 총출동 나올 사람들. 근데 저는 뭐 아직 나올지 안 나올지 결정은 안 했지만 저도 당연히 서울에서 할 역할을 하고 여기 내려 주말에도 역할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 판을 깔아주는 걸 지역위원회에서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몇 번을 얘기를 했어요. 저기 사무국장이나 노 위원장한테도 한 번 통화를 했고 이거 잘 꾸려야 된다. 그런 게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고 당연히 빅텐트가 돼야 되고 지금 그리고 도전자들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우리 민주당 쪽에. 대선이 이기고 나면 더 그럴 것 같고. 근데 너무 대선을 추이를 봐가면서 이렇게 합류하는 것보다 대선 때 기여를 하면서 그거를 지방선거까지 이어나가야지 미리 지금 덤벼 들어가서 민주당에서 활동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내년에 지방선거에 출마하실 의향이 있는 분들은 지금 당장 덤벼라.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기여도에 따라서 이제 민심을 얻냐, 그렇죠. 그렇죠. 하고 싶은 말. 우리 충주 시민하고 제가 그 3년간 우리가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일을 겪었고 저 내란수계라는 그런 사람을 만나서 대한민국 국민이나 우리 충주 시민이나 너무 고생했습니다. 그 촛불 집회며 앞에서 앞장서주고 윤석열이 탄핵될 때까지 고생해 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 밖으로 안 나오고 뭐 응원해주고 마음적으로 그랬던 분들도 어떻게 보면 뭐 후원금을 내든가 또 뭐 응원을 해주든가 이제 이런 분들이 많았는데 그런 분들께도 감사드리고 너무나 고생하셨어요. 이제 우리가 저는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1단계가 성공을 했다. 근데 2단계를 하려고 그랬는데 자꾸 먹구름이 끼는 분위기가 느껴져요. 이거 다 느끼실 거예요. 지금 뭐 저기 그 내란 대행도 그렇고 옛날에 최상목 그 사람도 그렇고 참 한심한 그런 그 행정 관료들 그다음에 검찰 정말 반성해야 되고요. 이게 우리가 반드시 집권을 해가지고 좀 세게 얘기하면 쓰레기 청소하고 그다음에 적폐를 뿌리 뽑고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우리 민주당 당원들이나 깨어있는 진보 시민들이 또 중도 시민들이 같이 깨어 있어서 힘을 합쳐줘야 이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대선 잘 치르고요. 치유의 시간과 우리가 그 정화의 시간, 그다음 발전의 시간 앞으로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그건 하지 말죠. 그건 너무 가식일 것 같아.